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학년도 한성세종과학고 소진면접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1번 풀었으니까 이제 2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은 소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문항은 이제 암석 해가지고 지구과학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반사각 해가지고 물리 중에 광학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은 뭐 표준편차 그리고 빛의 세기 뭐 이런 걸 나온 거서 수학과 물리가 합쳐졌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다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모임 구성원 인성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은 그래서 딱히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먼저 소문항 1번입니다. 소문항 1번 지구과학 문제였죠. 암석 기억의 이름과 이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 이유를 말하라. 이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기억을 먼저 찾아야겠죠. 제시문 가에서 박석의 재료인 기억은 북한산, 인왕산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이제 결정 크기가 크고 밝은 화성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정의 크기가 크고 밝은 화성암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뭔지를 이제 일단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암기하는 표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9개입니다. 9개의 암석만 외우시면 됩니다. 9개 외우시면 되는데 분류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분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밝기, 두 번째는 이제 어디서 생성됐는가와 이제 그 결정의 크기, 이게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먼저 밝기를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밝은 거고요. 중간 밝은 거고요.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Y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 부분은 이제 결정의 크기입니다. 결정의 크기가 큰 거가 밑에고요. 중간, 위로 구분하셔도 되고 이게 또 뭐랑 같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돼서 심성암, 중간은 반심성암, 맨 위쪽은 이제 화산 분출될 때 만들어서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정의 크기는 보시면 위로 갈수록 결정이 작아지는데요. 그래서 작다고 해가지고 이제 세립질이라고 하고요. 위에를 아래가 이제 조립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9개에 뭐가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어두운 화산암. 어두운 화산암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현무암이 되겠죠. 현무암. 제주도에 많습니다. 제주도에. 그 다음에 중간이 안산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유문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휘로감, 섬록반암, 그 다음에 석영반암, 그리고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9개를 가능하면 다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9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4개는 외우셔야 돼요. 각 코너에 있는 4개는 최소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2019학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암석의 이름과 이제 그 특징들을 이제 매칭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아예 못 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큰 낭패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먼저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컸다고 했죠. 크기가 큰. 이제 아래쪽이 크다고 했죠. 그럼 일단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위에 보면 결정의 크기가 크고 밝은이니까 밝은 거 오른쪽이죠. 맨 밑에 줄 오른쪽 하단 화강암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왜 결정의 크기가 크냐? 그것도 돼야 돼요. 자, 결정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조립질이죠. 그리고 이 조립질은 어디서 생성되냐?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깊다고 해서 심성암,
깊은 곳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심성암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럼 화강암은 깊은 곳에서 생성됩니다. 깊은 곳. 그러면 뜨겁겠죠. 그러면 굳는 속도가 차가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굳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결정들이 크게 자라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이 자라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뜨거운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정의 크기가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번 볼게요. 2번은 반사광선 A부터 D 중 반사각이 최대인 것, 반사각의 총합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제시문 먼저 A부터 D'이라고 했으니까 밑에를 한번 볼게요. 위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 A부터 H는 평행하다. 다 평행. A부터 D가 울퉁불퉁한 표면, 그러니까 왼쪽 표면이겠죠. 이 울퉁불퉁한 표면과 이루는 각은 모두 다르다. 30, 45, 60, 75가 이제 A, B, C, D 각각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끄러운 표면은 지면과 평행하다. 그리고 이제 A부터 H는 표면에서 반사되어 각각 반사광선 A', 그러니까 반사되면 프라임을 하나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되면 이건 A'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A'부터 D' 중 반사각이 최대인 것. 자, 그러면 반사각은 입사각이니까 입사각이 최대인 걸 찾아도 무방하겠죠.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표면이에요. 이거 반사되는 표면이고 이게 입사각이에요. 근데 여기가 입사각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입사각이 아닙니다. 그 표면에 수직한 선을 그어요. 이걸 우리는 법선이라 불러요. 법선. 이 법선과 이 입사광이 이루는 각도, 이게 바로 입사각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반사광이 법선과 이루는 게 반대로 반사각이겠죠.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자, 그럼 반사각이 크다는 거는 입사각도 커야 된다는 거고,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표면과 입사광이 이루는 각. 이거는 90도 마이너스 입사각입니다.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요 각도는, 요 x라는 각도는 x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D가 이루는 각이 가장 작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입사각이 가장 큰 건 D입니다. 그럼 반사각도 가장 크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반사각이 최대인 것 D'라는 걸 찾았죠? 무엇인지 말하고 A', D' 반사각의 총합을 말하시오. 총합. AD가 울퉁불퉁한 표면과 이루는 각은 모두 다르며 30, 45, 60, 75 중 하나다. A부터 D가 이제 표면과 이루는 각이 X잖아요. X. 그럼 입사각은 90에서 X를 뺀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반사각의 총합이죠. 반사각이 입사각과 똑같으니까 반사각의 총합은 뭐다? 입사각의 총합이다. 그래가지고 입사각을 구해보면 90-x가 이제 입사각이 되는데 이 x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각 한 번씩 들어가요. 4개인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편하게 계산해 볼게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해볼게요. 그럼 얘는 30도니까 입사각은 60도, 45도는 45도, 60도는 30도, 75도는 15도. 이게 잘못하고 이걸 다 더하면 이제 틀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다 더하면 150도가 나오겠네요. 15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50도. 이거 아마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210도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거 다 더하면 210도기 때문에 210도라 대답하는 사람 많을 텐데
이게 90에서 빼준 다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150도다. 그래서 150도가 답이라는 거 유의하면서 이제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은 수학 문제라고 했죠. 3번은 표준 편차의 크기를 비교. 단 표준 크기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이 표준 편차를 비교해서 말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 표면을 보는 방향에 따라 관측되는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가 문제입니다. 자, 이건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는 방법만 아느냐, 아니면 표준 편차를 이제 자료 분석에 이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활용 능력 플러스 계산 능력 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좋은 문제라 볼 수 있고요. 먼저 계산해봐야겠죠.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할게요. 먼저 E'부터 H'의 반사각을 한번 봅시다. E'부터 H'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같으면 편차가 0이잖아요. 편차가 0. 편차가 0인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편차가 다 0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도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E'부터 H'의 반사각의 표준 편차는 표편은 0이다. 반면에 A'부터 D'은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다 다릅니다, 서로. 그럼 표준 편차가 0은 아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A', D'. 왜냐면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크거나 같은데 0이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계산을 해봐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답이 됐겠죠. 크기가 비교됐죠. A'부터 D'이 더 크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에 대한 결과를 이용해서 동일한 세기의 빛을 비추었을 때 표면을 보는 방향에 따라 관측되는 빛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자,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뭐냐면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자, 그러면 만약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0이라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럼 특정 지점에서는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위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E부터 H를 먼저 보시면 거의 0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펑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얘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부분은 밝고요, 요 부분은 밝고 이제 요 부분은 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하셔도 돼요. 물론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게 깔끔하게 풀린다,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 라는 점을 아시면 이제 좀 그래프로 그리시는 게 좋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A'부터 D'은 뭐 다르겠지만 물론 얘보단 낮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낮게 그리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항상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물론 밝은 건 있겠지만, 왜냐면 모든 게 고르게 분포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느 곳에서나 이제 관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빛이 그쪽으로 비쳐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말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그렸다는 걸 그 면접관님께 얘기를 하면 그래프를 이제 보여달라,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말로만 설명하셔도 이게 충분히 이제 잘 채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인성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4번은 딱히 안 해드릴 거긴 한데, 네, 이거는 너무 이상하게만 쓰지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적당히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을 푸는데 너무 큰 시간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에서 말리면 안 돼요. 이거를 생각하다가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마지막에 푸는 그러한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딱 보다가 이제 다양, 뭐 이런 구성원, 뭐 이런 단어가 보이는 순간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가지고 다음 거 먼저 풀고,
그리고 면접, 만약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럼 면접 볼 때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충은. 네, 그러한 이제 인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성 문제 시간을 많이 쏟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